안녕하세요. 10분 사기 최인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볼까요? 짜잔! 좀 많죠? 좀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의외로 쉽습니다. 정비를 기억 안 나면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정비를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졸리면 안 되니까 어서 눈 크게 뜨고 다들 집중하자고요. 좋아요. 그럼 본학습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준비 운동 먼저 해볼까요? 오늘은 맛있는 피자 사진을 선생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다림달자 배고프면 그냥 군침이 돌 것 같은데요. 피자를 주문하면 보통 이렇게 8조각으로 나뉘어져 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12조각으로 나뉘어 오는 경우도 있죠. 보면은 어떤 조각은 크고 어떤 조각은 작아요. 그런데 완전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려져서 피자의 달인이 잘났나 봐요. 자, 왔다고 해보자고요. 선생님은 한 가지만 시키지 않아요. 이렇게 반반, 2가지 맛으로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깥쪽에 가장자리가 그냥 빵이 아니라 치즈가 쭉 둘러싸여 있는 그런 피자를 꼭 시킵니다. 자, 그런 피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2조각으로 나뉘어져 왔다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한 조각을 살펴봤더니 치즈가 몇 센티미터나 이렇게 길게 늘려져 있느냐 길이를 쟀더니 5cm래요. 그럼 선생님이요. 한 조각을 먹으면 5cm의 치즈를 먹었을 텐데 2조각을 먹었을 때 선생님이 먹은 치즈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요? 5cm만큼 2번 먹은 거가 되니까 10cm가 되는 거예요. 한 조각에서 2조각을 먹었더니 당연히 치즈의 길이도 2배를 먹은 거잖아요. 만약에 3조각을 먹었다면 5의 3배 15cm를 먹은 것이고 4조각을 먹었다면 5의 4배 20cm를 먹었겠죠. 한 조각의 넓이를 재봤더니 10제곱cm래요. 그럼 선생님이 2조각을 먹었다면 선생님이 먹은 피자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10제곱cm만큼 더 먹었기 때문에 10과 10, 20제곱cm일 거예요. 그럼 3조각을 먹으면 30제곱cm, 4조각을 먹으면 40제곱cm. 자, 이것이 이해된다면요. 오늘 내용 다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좋아요. 지금 이 피자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학습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따른 호의 길이 넓이. 제목이 되게 긴데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맛있는 피자를 상상하면서 한번 준비 운동을 해봤는데 그 얘기가 사실 오늘 내용이 다예요. 자, 먼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집에서 홈메이드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것을 또 반으로 딱 잘랐어요. 그럼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90도가 되겠죠? 180도의 반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잘랐어요. 여기도 잘랐습니다. 그럼 이때 이 내각의 크기는 모두 다 45도겠네요. 90도의 반이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개의 부채꼴은 모두 다 합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저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하나의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정리됐어요, 벌써.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이 있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으면 호의 길이도 같습니다. 당연하죠, 합동이니까. 그죠? 자, 그럼 반대로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이 있어요.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왜?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 합동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우리 수학에서는 A는 B다 라고 한다면 B는 A다가 반드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A는 B다, B는 A다 다 성립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무엇 하는지 볼까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중심각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호의 길이는 2배 되죠. 왜냐하면 이 길이 같은데 그곳에 2배가 됐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 똑같이 3배가 되죠.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되니까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이 네모 안에는 정비례예요. 그래요. 정비례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기억 못하는 친구 있었는데 이 정비례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제 1학기 때 함수 부분에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도 봤었어요. x, y 두 양 중에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때 y를 x에 정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제 중심각의 크기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를 통해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 각의 크기가 40도예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가 80도예요. 그리고 이 길이가 만약에 이제 4cm라고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비례식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정비례하기 때문에 자 40대 80은 4대 x 혹은 40대 4는 80대 x 이렇게 정비례를 딱 비례식을 세우고 나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입니다. 볼래요? 자, 지금 40도에서 80도 몇 배 됐어요? 2배 됐죠? 그러면 정비례 관계니까 호의 길이도 당연히 2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의 2배인 x는 8이다 라는 거 단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이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서 피자하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한 조각 먹었을 때보다 두 조각 먹었을 때 내가 먹은 피자의 넓이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고 나눴다라고 했을 때 얘랑 다 같죠. 그럼 이 넓이도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4개로 나눴을 때 4개의 부채꼴은 다 합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뿐만 아니라 얘랑 부채꼴의 넓이도 구해보지 않더라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는 같아요. 반대로 부채꼴의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는 같고요. 물론 한 원 안에서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또 마찬가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것 똑같습니다. 볼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 2배. 왜냐하면 피자 2조각 먹었으니까 내가 몇 배 먹었나 라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자, 3배가 되면 내가 먹은 피자의 양 3배 되죠. 4배 되면 4배 되죠. 어때요? 얘도 똑같이 정비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좋아요. 피자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다름이가 정리해 줄래요?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같아요.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모두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우유! 아이고 우리 달짜 뭐가 헷갈렸을까? 한 원에서 중심각이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요 당연히 같죠. 피자 조각을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잘려졌을 때 한 조각과 한 조각의 넓이는 같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다음 그림의 원 5에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의 값을 보니까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호가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윗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거죠.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 4배. 그래서 비례식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비례식을 세우면 5cm일 때 45도라면 xcm일 때는 135도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례식을 세워서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서 x를 구해도 되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심각이 45도에서 135도라는 거는 3배라는 것이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굳이 비례식 세우지 않아도 호의 길이도 그럼 똑같이 이제 3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5의 3배, 즉 15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x는 15가 된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좋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서도 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에는 중심각인데요. 지금요, 호의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도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 또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걸 배웠죠. 그림으로 알아보면 중심각이 2배, 3배, 4배 되면 부채꼴의 넓이 또한 2배, 3배, 4배가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중심각을 보자고요. 40도고 얘는 x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채꼴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데 왼쪽에 있는 큰 부채꼴의 넓이가 32제곱센티미터. 한눈에 알 수 있죠. 16의 몇 배인가요? 2배입니다. 그러면 중심각도 마찬가지로 2배가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x는 40도의 2배이기 때문에 40 곱하기 2를 통해서 80.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80도가 아니라 단위는 생략하고 그냥 80만 써주면 되겠어요. 좋아요. 세 번째.
자, 다음 그림에서는 AD하고 이제 CO가 평행하다라고 주어졌어요. 이 각이 40도, 호 BC가 4cm일 때 호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호 AD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지금 하나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나왔죠? 그러니 우리 AD의 길이, 호의 길이를 알려면 먼저 호 AD의 중심각이 몇 도인지를 구해봐서 비례식을 세우던지 아니면 몇 배다라는 관계를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중심각은 지금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호의 양 끝점을 중심에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그럼 이 각의 크기 알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아느냐? 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각이 40도면 이 각도 40도예요. 왜? 지금 이렇게 평행선을 지나는 한 직선이 있을 때 같은 위치, 즉 동의각이니까 이 각이 40도거든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얘는 왜냐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같아서 이 각 또한 마찬가지로 40도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40도와 40도를 빼면 되기 때문에 10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0도일 때는 4cm라면 그럼 100도일 때는 몇 cm가 될까? 어때요? 100도일 때는 10cm가 되겠죠. 얘는 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해도 되겠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는데 비의 성질보다는 우리가 지금 40도일 때 0대고 생각했으면 각도에다 또 얘도 똑같이 0대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AD의 길이는 10cm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3번까지 이해가 됐다면 스스로 별별 퀴즈 꼭 풀어보세요.